황우여 로펌. 근데 이제 그 취임식에도 참석하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가 되는데 취임식에도 참석했지만 그 다음에는 대통령의 특별 열차. 오늘 조국 의원 같은 경우는 조국 혁신당 대표죠.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자기도 딱 한 번 타봤다 청와대 있을 때. 대통령 특별 열차. 근데 여기에 명태균 씨가 진양역에서 타고 그리고 그 KTX 안에서 대통령 특별 열차 안에서 김건희 씨랑 밀담을 나눌 어떤 공간이 충분히 되네요. 그러네요. 일단 이 지금 상황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기자회견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은 기자가 이제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김건희가 명태균하고 수시로 연락했다라는 주장이 있다라고 하니까 내가 아내 휴대폰을 보자고 할 수는 없어서 물어봤다. 몇 차례 문자를 했다고 했고 일상적인 것들이 많았고 몇 차례 없는 걸로 안다라는 거니까 이 얘기를 종합을 하면은 문자는 했는데 꿈 해몽 같은 거 뭐 물어봤다라는 거 그렇죠, 그렇죠. 보도가 났으니까 네, 만난 적은 없다. 근데 만난 적은 없다라는 건데 그게 거짓말이었다라는 게 일단 여기서 그렇죠. 첫 번째는 이제 들고 난 거고 들통난 거고 6월 13일, 6월 22일 여기에서 이제 두 번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중에서도 특히 이제 대통령 여기 열차 전용 열차에서 KTX 진영역에 정차한 대통령 전용 열차에서 비밀 회동을 했다라는 거니까 어쨌든 명태균이 2022년 하반기 아니면은 뭐 상반기까지는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게 확인이 된 거죠. 매우 그렇죠. 대통령 전용 열차 어떻게 탑니까? 이게 근데 지금 강혜경 씨 주장이고 명태균 씨의 발언으로는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일단 강혜경 씨가 특급 열차에 명태균 씨가 탔었다는 그 정황을 어떻게 들었는지 그걸 한번 직접 좀 들어보죠. 명태균 씨가 하는 말이 자기는 대통령 전용 열차를 타봤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6월 13일 날이 월요일이에요. 그런데 하루 전날인가 그 김건희 여사가 김해에 봉화마을에 권장숙 여사를 만나러 가기로 일정이 잡혀 있다. 그래서 몇 시에 어디로 진영역인지 하여튼 어디로 오느라. 그때 명태균 대표가 저한테 직접 얘기를 했었고 특급 열차를 본인이 직접 탔다. 특급 열차. 그 열차를 이제 그 대통령하고 여사가 탈 수 있는 그러니까 일반 기차하고 좀 다르다. 해서 나중에 뭐 특급 열차라는 그 열차를 본인이 탔다 하면서 약간 경험담 또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다른 분도 이제 명태균한테 그 얘기를 들었다. 네. 특급 열차를 탔다. 특급 열차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나? 이것도 지금까지 나왔던 이 사건의 개괄적인 맥락과 일치하는 이야기를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한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영선 전 의원에게 황금이를 책임져라. 황금이는 명태균의 딸이죠. 늦게 본 딸인데 황금이를 책임져라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것도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제 김영선 의원한테 의원님 공천 어떻게 받으신 거 아시죠? 라고 얘기를 하면서 명태균 대표와 그러니까 명 선생님과 황금이 애기 막내 애기 얘기하면서 평생 책임을 지셔야 된다. 라고 이제 김영선한테 얘기를 했다. 하면서 명태균 대표가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서 그 얘기를 계속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비 받을 때마다. 세비 받을 때마다. 네. 또 늦게 주던지 조금 약간 이게 착오가 있던지 하면은 그 얘기를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명태균 씨가 녹취 파일 음성에 보면 아이를 팔았다고 한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까? 네, 황금일 얘기를 많이 했고 그 김건희 여사도 이제 황금일을 많이 이렇게 좋아한다. 그리고 뭐 고모라는 단어도 쓴다라고 했었고. 완전히 이제 저 이야기만 들으면 완전히 그냥 다 연결이 돼버려요. 예. 그러니까 대선 때도 사실 명태균 씨가 사실 그런 면모를 보면 어떻게 그럴까 싶기도 한데 이 아이가 이제 걷는 게 좀 느렸다라는 거잖아요. 예. 요새 아이들은 많이 그렇다고 하는데 또 걷는 게 많이 느린데 이 아이가 걷게 되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승산이 높아진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걸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너무 좋아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정황을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사실 그냥 그랬나 보다 하는 건데 예. 김건희 여사는 어떠한 이제 심상치 않은 일로 어떠한 이제 상서로운 일로 이제 받아들이는 경향이 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일로 받아들이고 아주 각별한 어떠한 이제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자기의 이제 아이를 그 이후에도 활용을 하면서 이거는 그냥 애틋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입장에서 제 생각에는 예. 그냥 명태균 씨가 그러한 귀여운 아이가 있었지 나는 뭐 그 아이를 챙겨줘야겠어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떤 뭐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이 아이의 미래를 책임져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우리 귀여운 아이를 생각해 주세요 정도의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제가 네. 볼 때는. 네. 그러니까 그 아이를 앞세워서 공천을 어쨌든 이 관철을 시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공천을 관철시키는 어떤 맥락은 이 아이를 위해서 해주는 겁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왜 김건희 여사가 거부하지 않고 그걸 끝까지 밀어붙였느냐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고 그 명태균 씨가 이후에 주장한 녹취나 이런 것에서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또 김건희 여사가 뭐 이것도 사실인지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반례들이 있어서 도지사 공천에도 이제 뭐 우리는 관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 공천 요거 하나를 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하나를 했는데 요게 들통날까봐 전전긍긍 하는 거 아니냐라고 예. 얘기를 하잖아요. 아마도 가장 심도 있게, 가장 적극적으로, 가장 자기 완결적으로 한 게 아마 이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이 아닐까 하는데 아주 가장 신경 쓴 게 요거 아닐까 하는데 그랬다면 요 맥락이 아마 작용을 했을 거고 지금 말씀하신 특별열차라든가 이런 것에 동승하게 되는 계기나 이런 것들도 뭐 비단 이 아이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명 선생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맥락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예. 해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게 다 여기 드러나는 것이다. 그냥 특별열차 그냥 타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 민간인이 어떻게 그 특별열차를 타겠습니까? 아니 뭐 전용기에 민간인도 태우고 그러니까 그렇죠. 뭐 근데- 이 정부는 공정과 상식이 없고 그냥 자기 맘대로인데 예. 그러니까 이제 김민하 평론가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주목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는 대통령의 거짓말이 또 드러났다는 거 앞단에 설명을 드렸고 또 하나는 결국은 이 세비 반띵이 김건희 지시로 시작됐구나. 그렇지. 그게 이제 명확해진 거잖아요. 어떻게 공천 받으신 거 아시죠? 예. 뭐. 그렇게 해서 황금이 책임지라고 했고 그거를 김영선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김영선도 그거를 수긍을 해가지고 간 거잖아요. 자, 정치자금법 위반 지금 아무리 이거 우리가 양해를 하더라도 예. 어쨌든 정치자금법 위반은 지금 수사 중이잖아요. 그렇죠. 세비반띵. 그럼 세비 반띵. 김건희 조사해야지. 아. 이거는 조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공천개입 의혹도 뭐 있지만은 그거는 지금 안 한다고 치더라도 최소한 이거는 김건희를 불러야 되는 거고. 그렇죠. 결국은 황금이가 너무너무 이뻐서 너무너무 아이를 사랑하니까 김건희가 이랬을까? 결국은 이거는 이제 추론이지만 앞단에 그 여론조사 정황 증거도 그렇죠. 있지만 여론조사 조작이 있었고 그걸로 81차례 3억 7,500만 원 돈을 못 주니까 공천을 준 거고 공천으로 돈을 가져오라고 하는 게 이게 연결이 다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김건희가 직접 얘기까지 해버린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수사를 안 하는 게 이제 말이 안 된다. 안 하면 결국 특검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